반갑습니다. 장종용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예, 연초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그래도 많이 오른 편입니다. 연초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략 15% 정도 올랐는데, 예, 지수가 15% 정도 오르면 개별 종목은 30% 정도 변동성을 보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개별 종목에서 변동성 30%,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했다면 15% 이상의 수익, 그리고 아주 잘 구성했다면 30% 이상 수익이 났을 텐데, 저는 당연히 이거 이상 났고, 그렇다면, 예, 여러분들께서는 올해 주식 투자 수익률이 얼마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이렇게 점수를 정하시면 됩니다. 15% 이상, 상반기, 15% 이상 아주 잘 했습니다. 5% 안에 드는 수치고, 그리고 30% 이상, 1% 안에 듭니다. 그럼 50%, 15% 이하 0에서 15% 아마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거고, 올해 손실 봤다. 그건 투자 방법이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정상 범주입니다. 15%보다 조금 덜 나와도 내일 내가 보유한 종목이 상한가를 가면 순식간에 또 요 등급으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은데 올해 난 마이너스인데 이런 분들은 전반적으로 투자에 대해서 한번 총체적으로 재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네, 오늘 반기 말인데 그래야 이제 하반기에 만회를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고, 특히 매매 비용, 그러니까 시세 차익 외에 우리가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는데 시세 차익과 배당입니다. 이 두 가지를 보고 하는 건데 이 시세 차익 배당 외에 그러면 지출하는 금액을 최소한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비용을.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쭉 보셨을 때 매매 비용이 얼마인지, 수수료 세금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점검을 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간다. 그걸 줄여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단타가 안 되는 이유가 1년 내내 한 바퀴만 돌려도 60%, 70% 수익이 나야 되는데 그 매매 비용을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시장이 예를 들어서 한 지수가 올해 100%가 올랐다. 그러면 이렇게 해도 수익 납니다. 왜? 매매 비용을 상쇄할 만큼의 지수 상승이 있었으니까. 이런 시기가 언제냐면 2009년 그리고 2020년입니다. 이 시기에는 지수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을 해도 상쇄가 되는 거였고, 지수가 멈추거나 내리는 시점에서 단타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뭐 어떤 부수적인 거, 예를 들면 화장실도 못 가고 계속 컴퓨터 모니터에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서 호가창만 보고 있어야 되는, 그런 거, 자신의 어떤 노동력을 상실하는 이런 어떤 기회비용까지 감안하면 사실 매매 비용에 기회비용까지 더하면 이건 뭐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접근이고, 그런 부분들까지 잘 고려해서 내가 투자 방법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반기 말이니까. 네,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양호합니다. 중소형주들이 점점 탄력을 받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대형주가 움직이면 재미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보다는 중소형주들이 잘 움직여주면서 계좌가 나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뭐 양호한 상태고, 그러면 이 계좌가 나쁘지 않은 상태, 코스닥이 좋은 상태, 이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2,000여 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유해야 한 30개 정도 됩니다. 적게 보유하면 한 10개, 뭐 그거보다 적게 들어가면 한두 개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전체 주식 중에서 30개를 보유한다 해도 나머지 1970개, 2000개라고 치고 한 2400개 정도 되는데 2000개라고 치고 나머지 1970개는 내가 보유한 종목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만 올라간다. 그럼 당연히 내가 보유한 종목들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될 가능성이 높고,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성향을 보면 수익 나면 매도하고 손실 나면 보유합니다. 그러면 이 30개가 남아있다는 것은 계좌에 전부 파란불입니다. 계좌에 전부 파란불인데 지수가 올라간다. 그러면 내가 보유한 대형주들은 빨간불이었을 거고 매도를 했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보유 종목이 없다. 올라가면 완벽하게 소외가 됩니다. 근데
그런 어떤 양상이 아니라 보다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니까 요 30개 보유를 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한두 개 정도씩 움직여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계좌가 빨리 해결이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30개 다 뭐 수익률이 있을 겁니다. 1, 2, 3, 4, 마이너스 15, 30 뭐 이렇게 있을 건데 하나가 해결됩니다. 그럼 이걸로 물타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도 해결되고 뭐 이것도 해결되고 이런 식으로 계좌가 거의 뭐 중환자실에서 완치가 돼서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유동성 장세인데 그런 부분들의 어떤 가능성을 엿보여 준다. 그런 점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계좌를 보면 제가 오늘 신용대출 2억을 받았습니다. 신용대출 2억을 받은 이유가 다른 곳에 투자할 게 있어가지고 잠깐 한 3개월 정도 하는데 뭐 이 정도 비율이면 사실 하한가 몇 방 맞아도 반대 매매가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뭐 이 정도는 허용될 수 있는 빚이고 이걸 제가 주식에 재투자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고 너무 제가 있는 거 없나 다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계좌를 여러 개를 갖고 있다가 제가 이렇게 매일 보여드리는 이유가 그 어떤 것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 계좌입니다 하고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 계좌가 1, 2, 3, 4, 5, 6, 7, 8, 9, 10개가 있다. 그럼 여기서 손실이 났는데 예를 들어서 난 이 계좌를 수익 계좌로 만들겠다. 요 계좌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실력이 없더라도 거래량 없는 거 얘가 최저가에 사고 뭐 얘네들이 사가지고 올린다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이 나머지 계좌들이 죽더라도 한 계좌는 이 수익률을 아주 깔끔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걸 보여주면서 나 잘해요. 내가 하는 방식이 맞고 나를 따라하면 수익이 납니다. 이렇게 하면 꼼짝없이 속게 됩니다. 그 두 번째, 오늘 종목 한 10개 매매했습니다. 뭐 이 중에서 한두 개 수익 났습니다. 한두 개만 편집해서 올립니다. 난 맨날 이렇게 수익 나요. 나처럼 하면 수익 나요. 손실 난다? 니들이 못해서 그래요. 그러면 뭐 말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뭔가가 숨어져 있는 게 있을 것이다. 근데 이렇게 아예 계좌 다 까고 매매하는 거 다 까버리고 뭐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이러면 거짓말을 할 수 있는 틈이 없습니다. 그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보여드리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가 한 10달 가까이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이 기간 동안에 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사람이 있는지 뭐 심지어 뭐 대출받고 돈을 얼마 빼고 뭐 이런 것까지 다 보여드리니까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내 자산을 가장 잘 키워갈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입니다. 여러분들 누군가가 도박해가지고 몇백억 탕진했다. 에휴, 이 정도 하고 말지 않습니까? 근데 몇백억이 아니라 몇백만 원만 내 돈을 날려도 그 감정에 수만 배, 수십만 배 속상합니다. 남이 얼마를 잃었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계좌가 녹아내리든 박살이 나든 아무도 여러분들만큼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남을 너무 믿어서는 다른 사람의 먹이가 될 수 있고 그 사람 뭐 얼굴도 모르고 신상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는 그래서 신상이라도 아니까 제가 사기치면 고소라도 하지. 그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 포장된 포장지를 보고 믿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께서 정말 첫 번째 이 사람이 정말 깔끔하고 모두에게 하나의 한 점 뭐라고 해야 되지? 한 점 의욕도 없이 다 깔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까고 나서 그 방식이 보편적이고 나한테 맞는지 이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일단 1번에서부터 다 걸러집니다.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라고 그러면 오늘 볼 종목은 뭐 이온컴포텍 조금 변동이 있었는데
차트를 계속 예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트가 예쁘다 뭐 이딴 소리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차트에 대해서 뭐 두 가지 추세가 어디다 추세가 상승이다. 그리고 여기서 상승하기가 조금 쉽다. 뭐 이 정도는 산출해 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상승하기 쉬운 상태에서 뭔가 기대했던 부분들이 빵 나오면 좋아지지 않을까. 뭐 요런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온 컴포텍은 뭔가 내리지 않는 게 굉장히 수상하다. 그리고 기술적인 흐름도 예쁘게 만들어 가고 있다. 그 차트가 예쁘다고 해서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상승이 쉽고 확률적으로 상승이 쉽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온 컴포텍에 대해서 조금 기대가 높아질 만한데 이상하게 관심이 안 갑니다. 요건 이제 인간 지표로 보면 제가 관심 안 가게 되는 종목이 많이 오르는데 그게 이제 제가 이게 올랐으면 좋겠다는 무의식 중에 어떤 바람이 이게 투영이 돼가지고 관심이 안 가게 되는 건지 진짜 관심이 안 가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조금 제 일반적인 어떤 징크스에 비춰볼 때는 조금 괜찮은 흐름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요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NHN 복수 오랜만에 보면 예,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뭐 단기 캔들로만 보면 음봉이 하나 나오고 선골로 이렇게 반전을 하고 하나 둘 셋 했습니다. 근데 오늘 고점이 요 음봉의 고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게 하락 지속형 패턴은 아닙니다. 여기서 만약에 못 넘기면 이제 하락 지속형이 되는데 그런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최근에 엔터주들 굉장히 핫하고 예, 그런 부분들이 벅스에 대한 재평가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나쁘진 않은데 워낙 뭐 변동성이 없고 조용하고 근데 이 변동성이 없는 건 주식 수하고 비교를 해보면 결국 최대 주주가 갖고 있고 주요 주주가 갖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굳이 매매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매매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줄어들고 이런 양상이 이제 지속되면서 나중에 어떤 호재가 있으면 사는 사람만 있고 파는 사람이 없으니까 잘 올라갈 것이고 여기서 더 내려간다. 그러면 내가 산 거보다 더 싸네? 더 사야지 뭐. 다른 주식으로 돈도 벌었는데 조금 더 사지 뭐.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방은 단단해지고 상방이 열리게 되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기대할 수 있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간다 생각하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너레이도 조금 반등했는데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내려오면 제가 추가로 해서 2만 주 맞출 건데 안 내려고 또 이걸 올려버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심리라는 게 굉장히 재밌는 게 제가 제너레이를 많이 갖고 있지만 그 깔맞춤 하고 싶어가지고 2만 주로 맞추기 위해서 더 사야지 좀 내려왔으면 좋겠다 바라니까 와 이게 진짜 이렇게 안 내려올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식을 보유를 해서 주가가 올라가기를 바라는데 안 올라가면 와 진짜 이 종목 너무 심하다 안 올라간다 와 진짜 이런 게 다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게 내리기를 원하니까 진짜 안 내려오는 것 같고 오르기를 원하니까 또 안 올라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리를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고 오늘 뭐 제가 관심 있게 올려놓은 종목 중에서 특이한 종목들 하나씩 보면 EV 첨단 소재 네, EV 첨단 소재 오늘 보통 때 같으면 항상 이번에 매각 하나 그러다가 빠지고 이번에 매각 하나 그러다 빠지고 이번에 매각 하나 그러다 빠졌는데 이번에 매각 하나 그래서 또 연기네 하고 빠졌다가 말아 올려버렸습니다. 이거 평소에 보던 거하고 완전히 다른 양상인데? 이거 뭔가 이상한데? 예,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런 캔들로만 보면 예, 요건 또 뭐 거의 교수형 캔들이니까 아래꼬리가 길게 달린 거에 대해서 에너지가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버틴 것만 해도 이전에 취소됐을 때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가 그
EV 첨단 소재가 1분기에 순이익이 93억이 났었습니다. 1분기 93억 순이익이 났고, 그리고 어쨌든 유양대행료 지분을 매각을 하게 되면 거기서 차익이 또 30여억 원이 발생을 하고, 그러면서 본업에서도 분기 10억 이상씩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실적으로도 이제 흠잡을 데 없는 종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나쁘지 않은 전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거하고 솔고바이오 한번 첫 장대 음봉에는 도망가라는 격언이 있는데, 첫 음봉이 나오고 나서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사실 이 심리적으로 보면 보유하신 분들은 요 2175원을 받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못 팝니다. 여기서 어떻게 팔아?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는 요 음봉, 나 진짜 도저히 못 팔겠는데 2175원에도 못 파는데 여기서 어디서 어떻게 팔아? 그럴 때는 일단 반등할 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내려갈 때 추격 매도 하지 마시고, 추격 매도를 하면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 추격 매도하는 자리가 단기 저점이 될 겁니다. 심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등하는 날 그때 정리를 해 나가시면 그나마 심리적으로 조금 부담이 덜고, 이 심리를 깨는 것은 이미 고점이 나왔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그러면 여기서 어차피 내려갈 거 팔았다가 나중에 다시 사자. 이 종목을 도저히 못 버리겠으면, 이런 관점으로 대응을 해 나가셔야 그나마 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이했던 종목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오늘 굉장히 이상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또 시간에서 하한가를 갔습니다. 시간에서 하한가를 갔는데 저는 무슨 이런 하한가가 있는가, 시간의 하한가가 굉장히 좀 뭔가 허술하다는 그런 인식을 주고 있고, 그래서 뭔가 싶어서 봤는데 그냥 제 판단으로는 요거일 것 같습니다. 경영권 분쟁이다 이거는. 이거 경영권 분쟁이라고 생각하는 게, 자, 첫 번째 NSN 2대 주주입니다. NSN이 주식을 장내에서 더 샀습니다. 얼마에 샀나? 3,000원대 샀네? 3,200원대 많이 샀네? 장내 매수했고 주식이 625만 주가 됐네.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여러분들 이제 이 이 규정을 잘 알수록 어떤 정확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냥 뭐 느낌대로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요거다 이런 거는 의미가 없고, 그러면 NSN이 장내에서 이만큼의 주식을 더 샀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10% 이상의 주요 주주이기 때문에 이걸 6개월 이내에 매도하면 그 차익에 대해서 회사에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주주라서 6개월 이내에 이걸 매도를 하면, 그러니까 당분간 NSN은 주식을 매도하지 않거나 매도하더라도 뭐 본전 이상, 본전 정도에서, 왜냐면 다 반납해야 되니까 본전 넘어가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NSN의 주식 전부가 묶인 건 아니지만 이것 때문에 상당한 지분이 묶일 수 있겠구나 하는 거. 그러면 왜 샀을까 도대체? 근데 SL바이오닉스도 샀네? SL바이오닉스가 세부 변동 내역 3,338원에 5만 주 샀습니다. 아마 많이는 안 샀는데 이거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자, 얘네들은 더 많이 사긴 했는데 625만 1000주, 그리고 SL바이오닉스는 625만 주. 자, 630만 주. 그러면 625만 1000주를 만든 것은 최대 주주로 올라서겠다라는 거, 1000주 더 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서겠다는 거고, 여기서 다시 5만 주 했다는 것은 최대 주주 지위를 안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경영권 분쟁이란 게, 경영권 분쟁이란 게 결국은 공격자보다는 방어자가 유리한데, 이 방어자가 유리한 상태에서 지분 격차가 크게 나지 않는다라는 거 첫 번째. 그리고 이 시점,
요 시점에서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터졌는데 누가 샀을까? 뭐 그냥 이건 상상을 해봅니다. 자, SL 바이오닉스 그리고 NSN. 자, 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으면 SL 바이오닉스가 그 얼마 전에 유상증자를 불렀습니다. 일반 공모 유상증자. 그러면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불렀는데 SL 바이오닉스가 뭐 경영권 갖고 있으니까 지분율이 희석되더라도 나중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비싸게 받아버리면 되는 건데, 이대 주주인 NSN 같은 경우는 일반 공모 유상증자가 터지면 꼼짝없이 잘못됩니다. 그러면 자, 내부 정보, 첫 번째는 내부 정보라고 생각했을 때 SL 바이오닉스가 내부 정보를 주변에서 퍼뜨려 가지고 매수를 하라고 만약에 권한다. 곧 일반 공모 유상증자가 터질 건데 매수를 하라고 권했겠습니까? 이 시점에서? 그러면 SL 바이오닉스 쪽 사람들은 아닐 것이다. 그럼 이 시점에 인위적인 이런 거래량이 들어왔다. NSN 쪽 우호 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본다면 이미 지분 격차가 상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3자 배정 유상증자 같은 건 뭐 소송하면 3자 배정 유상증자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분율을 늘릴 수 있는 게 이제 앞으로 서로 장내 매수밖에 없고 또 장내에서 팔기도 어려운 주요 주주기 때문에 팔면 회사로 다 귀속이 되니까 그래서 이게 본격적인 경영권 분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얘네들이 뭐 협력 관계였으니까 뭔가 좀 일반 공모 유상증자 성공을 위해서 짜고 치는 뭔가 경영권 분쟁이 아닐까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가 됐든 여러분들 뉴스로 오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선 테마주가 아니면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업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유가 이거든 저거든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업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본다면 경영권 분쟁 때문에 오르든 뭐 때문에 오르든 아직까지는 뭔가 상승할 만한 여력이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오늘 왜 시간에서 한가를 갔는지는 좀 잘 모르겠는데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물량을 털더라도 굳이 뭐 하락 10% 때려놓고 물량을 턴다. 여기서 사고 여기서 샀는데 이걸 여기서 턴다? 모르겠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있기가 힘든 일이기 때문에 주가 부양을 좀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거 외에는 특별한 부분이 없었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확인. 일단 추천 찍고. 아이고, 뭐 너무 감사드리지만 또 너무 이렇게 하시면 제가 간지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이거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가격이 싼 게 뭔지, 그러면 이 가치를 보고 싸다, 그러다 보면 계속 싸던데 하다 보면 또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타이밍을 조금씩 보완을 해 나가고, 이런 과정들을 밟아 나가면 지금보다 훨씬 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 모르겠고, 난 종목도 모르겠고 가치도 모르겠고 그냥 거래 빵 터지는 거 들어가서 잠깐 먹고 나올래.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격 매력이 없어졌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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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는 방금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진 프라임, 네. GL팜텍,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MH, 요것도, 요거는 뭐 따로 종목을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말씀드렸듯이 공개 매수가보다 떨어지면 당연히 뭐, 수익이고, 청약 수량이 매수 수량보다 적다. 글쎄, 일단 공개 매수가 15,800인데 전체 주식이 아니라 전체의 11%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개 매수에 응하더라도 이 경쟁률이 높으면 나머지 주식들이 사장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공개 매수에 응하려면 주식을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KMH를 봐야 되나? 주가가 공개 매수 가격 근처까지 왔는데 일단 예 청약을 하면 수익을 보게 됩니다. 12,000원에 매수해서 공개 매수 응하면 3,800원 차익이 나는 건 맞는데 이게 전체 주식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12,00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1000주 매수를 했는데 공개 매수에 응하니까 100주는 주당 3,800원이 남는데 900주는 공개 매수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럼 그 뒤에 주가가 빠지면 이 종목 어떻게 할 거냐, 이 주식은.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다면 무조건 해야 되지만 지금 공개 매수를 전체 주식을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아서 거기에 따른 어떤 리스크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장외 거래세가 있고 장외 거래세가 있고 주당 250만 원까지 공제. 주당이 아니라 인당 250만 원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중소형주의 대주주가 아닌 중소형주 주주들은 세금이 11%입니다. 그리고 공개 매수에 응했을 때 그 11%에 대한 주식을 11%에 대한 게 아니라 공개 매수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 11% 세금을 내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종목을 같이 살펴보면 아까 질문하신 종목이 KMH 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15,800원에 공개 매수 응한다. 그럼 지금 사면 무조건 이익이지 않느냐. 하지만 지금 1000주를 산다고 해서 여기에 다 응할 수가 없습니다.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한 100주? 이렇게밖에 청약이 안 될 경우를 생각해야 되니까. 그러면 공개 매수 끝나고 나서 주가가 8,000원이 가버렸다. 남은 900주가 손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에서 굉장히 균형 있게 맞춰져 있고 여러분들 이유 없이 이렇게 하면 바로 수익인데 이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다 이유가 있고 리스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수익률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예, GL팜텍. 예, GL팜텍은 이재명 테마. 일단 그 이재명 테마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기반이 좀 크게 작용하는데 그래서 성남시에 위치한 기업들은 한 번씩 관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대장주가 아니면 그러니까 가장 연관이 큰 종목이 대장주가 돼서 시세를 크게 내는데 요 시세를 내고 나면 이렇게 됩니다. 얘가 하나가 올라가면 나머지 종목들이 이제 키를 맞춰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당장은 관심을 받기 어려울 것 같은데 유증에 문제가 있다. 유증. 유증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해서 뭐 추가 상장하고 이런 물량들은 있는데 다른 차트를 봐야 되나? 예, 아무튼 뭐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보는 거에 나오지 않고 검색을 한번 해볼까? 뭐 옛날에 10억짜리 소규모 유상증자 한 건 있습니다. 예, 그 정도고 뭐 적자가 계속 나오고 있기는 하고 계속 다 까먹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테마 말고는 사실 오를 게 없어 보이긴 합니다. 예, 문제가 조금 있는 건 아니고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테마주로 접근하셨으면 테마주로서 또 대우를 하시는 게 맞고 그 테마가 어떻게 되든 또 한번 관심을 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면 그렇다면 대선 전에 보면 고른 또 언론 주목도 생기고 또 고르게 뭔가 밀고 당기고 엎치락 뒤치락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유력 대선 주자들의 종목들은 어쨌든 다 한 번씩 관심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확실성을 보고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당장 손실이 계속 나니까 얼마 더 버티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고 피할 것이냐 이 부분만 어떤 어디에 가치를 더 두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어떤 가점을 더 부여를 해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진플라임. 우진플라임은 제가 굉장히 호평을 했던 종목인데 뭐 그 시점하고 달라진 거 딱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호평했던 시기고 주가가 2배가 올랐습니다. 2배는 올랐는데 회사 가치 변함이 없는데 주가가 2배 올랐다. 그럼 당연히 매도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이제 가격적 매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내려와 가지고 다시 시총이 800억대인데 앞으로 1000억대가 없다 그러면 나중에는 또 올라갈 수 있는데 이미 고점이 나왔고 그럼 기간 조정을 받고 있고 그러면 상승 기간 요 조정 기간을 봤을 때 한 7월 중순쯤에는 다시 방향을 정하지 않을까. 근데 7월 중순에 정하는 방향이 아래쪽일지 위쪽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적 추이를 봤을 때는 위쪽이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는 이미 가격 매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그런 투자 범위에서는 벗어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종목들을 다 살펴봤고 그래서 우진플라임은 지금 매수하려면 상당히 좀 고생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종목만 더 인터로조. 네, 인터로조가 반발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거래량도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붙고 인터로조가 이렇게 강하게 나온 것은 추가 상장 물량으로 일시적으로 수급 영향을 받았고 그게 해소가 됐든 되지 않았든 어느 정도 추가 상장 물량이 나오고 나서 올리는 이런 에너지를 보여줬습니다. 인트로조가 이런 에너지를 보여줬다라고 하면 나중에 9월 달에 풀리는 뭐 자사주 기반의 교환사채 그런 애들도 그 시점에서 더 관심을 받을 수 있고 당장 이게 꺾여가지고 이렇게 한 거 굉장히 부자연스럽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부자연스러운 걸 낳을 만큼의 어떤 또 강한 거래 대금이 동반이 됐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추가 상장 물량들이 상당히 소진이 된 게 아닌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인터로저는 뭐 좀 과하게 내렸고 수급 때문에 그 수급이 실질적으로 출회가 돼서 내렸다기보다는 그 매도세가 그렇게 물량이 쏟아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뭐 표현하자면 소위 쥐처럼 토낀 그런 투자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 투자자들 보고 너네 뭐 뻔한 거 보고 한다고 뭐 될 거냐 또 시장이 응징을 한 게 아닌가 보기 좋게 이런 형태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인트로저는 어차피 9월 달에 교환사 하체가 풀릴 때가 되면 뭐 또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8월 달에 실적도 좋게 나올 것이고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는 뭐 여전히 문제가 없는 좋은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뭐 반기 말이니까 이제 삼성전자도 한번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올 들어 81,000원에 시작했다 87,000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지수가 15% 오를 동안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0%대 하락을 했는데,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한 평가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전히 삼성전자에 대한 믿음이 강하고 시장에 대기 매수가 존재를 하고,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실질적으로는 뭐 65,000원 갔다가 다시 실적 좋아지면 또 올라왔다가 이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잘 버틴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가 있고, 요 버티는 힘이 계속되면 될수록 삼성전자에 대한 매력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변동성까지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한참 동안 에너지를 모으고 나중에 분출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사실 지금 시가총액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것까지도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사실 평가를 하자면 죽은 종목인데, 죽은 종목이 시가총액에서 25%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변동이 지수 변동이 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또 파생시장하고 연계해서 뭐 생각하지 못한 어떤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또 골탕을 먹이는 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평가를 하자면 삼성전자가 시장 대비 약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약할 것이고 계속 약할 것 같다. 현금 대신 넣어두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나쁜 평가를 받는 상태에서 이제 다음 주가 지나면 실적 잠정치를 발표할 텐데, 그때 이미 시장에서는 11조 정도까지 알고 있으니까 그거보다 넘어서지 못하면 어닝 서프라이즈는 힘들 것 같고, 그러면 이런 소외가 올해 내내 계속된다고 봐야 되니까 삼성전자 투자하신 분들은 재미가 계속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